30에 넘게 명절은 제게 전쟁터였습니다. 뒤집개 소리는 칼부림 같았고 며느리의 한숨은 제 가슴 등뼈를 짓눌렀죠.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가 알려준 이 5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명절 전날 이혼 서류를 내밀던 며느리를 붙잡고 제가 건넨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주방 식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니의 손가락 끝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떨림이 식탁을 타고 전해져 제 가슴 등뼈까지 찌릿하게 울려왔습니다. 30해 넘게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며 수천 번의 명절 음식을 차려냈지만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침묵 말입니다. 어머님, 저 이번 명절에는 안 올래요. 미니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걷는 듯한 소리였죠. 제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면 가죽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니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채바닥에 떨어진 햇살 조각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미니야, 그게 무슨 소리냐? 명절이 코앞인데. 제 목소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낡은 기계가 돌아가는 듯 거칠게 삐걱거렸습니다. 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분노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아주 깊고 깊은 체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빈 껍데기 같은 표정.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 근처가 누군가 꽉 쥐어짜는 것처럼 뜨겁고 욱신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요. 어머니 얼굴만 봐도 목이 졸리는 것 같아요. 미니의 말이 제 귓가를 스치는데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고막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30살에 시집와서 환갑을 넘길 때까지 저는 이것이 당연한 삶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 잡돌이하며 그렇게 억척스럽게 집안을 세우는 게 미덕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며느리를 보니 제가 세운 이 성벽이 사실은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니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주방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서 있을 뿐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저에게 던지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평소처럼 호통을 쳤다면 우리 가족의 인연은 그날로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며칠 전 만났던 오랜 친구 명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내 입술에 돋은 가시부터 뽑아야 내 자식이 산다.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바르르 떨리는 미니의 차가운 손을 투박하고 거친 제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기억의 시계추는 30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끝을 찡하게 울리는 기름 냄새와 자욱한 연기 속이었죠. 그때의 저는 지금의 미니보다 훨씬 어렸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새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제게 낭만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곤 했습니다. 아직도 자느냐? 해가 중천에 떴다. 실제로는 해가 뜨려면 멀었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은 어두운 방 안을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맨발에 닿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감촉이
지금도 발바닥 끝에 서늘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는 늘 시어머니의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나물색이 그게 뭐냐? 소금 좀 더 쳐라. 전이 너무 두껍다.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운 게냐? 사사건건 이어지는 지적질에 제 가슴은 바늘로 수천 번 찔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제 남편은 건너방에서 코를 골며 잤고 저는 혼자서 그 거대한 명절의 무게를 견뎌야 했죠. 동이 틀 무렵이면 제 손가락은 기름독에 불어 터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제가 이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 부속품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면 지옥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요. 그녀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부엌대기인 저에게는 물 한 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옳게 이것 좀 더 해와라는 명령만 날아왔죠. 그때 제 속에서 차오르던 뜨거운 눈물은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위로 떨어져 소리 없이 증발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수만 번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며느리에게는 이 지옥 같은 기름 냄새를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세월은 참으로 무서운 법입니다. 어느덧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시어머니의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미니의 살림살이를 훑어보고 말 끝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가시를 섞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그 무서운 말이 제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미니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과거가 떠올랐지만 저는 오히려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견뎠으니 너도 견뎌야 한다는 그 고약한 보상 심리. 그것이 제 영혼을 시커멓게 좀먹고 있었던 겁니다. 올해 명절을 앞두고 제 시누이, 그러니까 미니 고모 가전화를 걸어와 유난을 떨 때도 저는 방관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미니한테 갈비찜 제대로 배우라고 해. 솜씨가 영 형편없더라. 그 이간질 섞인 참견에도 저는 알았다며 동조했죠. 그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 될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미니의 마음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고 제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마지막 불씨가 된 것이었죠. 미니가 이혼 선언을 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직위이자 심리 전문가였던 명자를 찾아갔지요. 명자는 암 투병 중이라 기력이 쇠한 상태였지만 눈빛만큼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옅게 깔려 있었지만 평온했습니다. 명자는 가느다란 손으로 제 손등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처럼 힘이 없었죠. 정수가, 너 요즘 며느리하고 사이가 영 아니지?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명자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며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며. 명자는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B-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죠. 그 침묵이 너무 길어 제 등 줄기에 식은 땀이 흐를 때쯤 명자가 천천히 입을 떼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너 내 시어머니랑 똑같이 말하고 있구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채로 길거리에 던져진 기분이었지요. 명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연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 내 말은 영하 10도야. 닿는 것마다 얼려 죽이지.
명자는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서늘하고도 명징한 지혜를 제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전에 이거 딱 5가지만 지켜봐. 그럼 내 가정이 살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 위를 구르는 볼펜 소리가 유난히 서걱거리며 들렸죠. 첫째, 입을 열기 전에 23번 고르고 인정부터 할 것. 둘째, 너를 탓하지 말고 나의 서운함을 말할 것. 셋째, 이간질하는 이들로부터 내 가족의 울타리를 칠 것. 넷째, 입은 닫고 귀를 열어 상대의 아픔을 거울처럼 비출 것. 다섯째, 고마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구체적으로 전할 것. 이건 대화 기술이 아니야, 정수가. 이건 내 진심을 찾는 길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지만 그 말들은 제 뇌리에 천둥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절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저는 명자가 건넨 그 처방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5가지 기술이 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구명줄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미니가 식탁 위에 흰 봉투를 내밀었을 때 저는 비로소 명자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며느리의 영혼이 더 이상 얼어붙지 않도록 말입니다. 거실 바닥에는 미니가 꺼내놓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퍼가 열릴 때마다 찌익하고 들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제 심장을 한 뼘씩 베어내는 것만 같았지요. 미니의 손놀림은 거칠고 빨랐습니다. 마치 이곳에서의 기억을 한 톨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며 모래알을 삼키는 듯 까끌거렸죠. 지금 여기서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며 윽박질렀다면 상황은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명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입술 위에 가시를 빼고 인정부터 시작하라는 그 말을요.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미니가 던지듯 놓은 옷가지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미니야, 내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럴까 싶다.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려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니의 손등 위에 얹힌 제 손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지. 내가 얼마나 숨막혔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이것이 명자가 알려준 첫 번째 기술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의 고생과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 미니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거실의 미니의 거친 호흡 소리가 크게 들렸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갈라지는 듯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미니의 손을 잡은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마디가 미니의 매끄러운 손등에 닿았지요. 애썼다, 미니야. 부족한 시어머니 밑에서 말도 못하고 속 끓이느라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중의 냉기를 순식간에 녹였습니다. 미니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하게 맺혔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서슬 펄었던 분노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비난 대신 인정을 건네자 며느리의 마음속 빗장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달빛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에 하얀 소금 가루처럼 흩뿌려진 깊은 밤이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밀어넣은 미니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앞에 두었죠. 찻잔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서로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긴장을 완화해주고 있었습니다. 미니야, 나는 내가 이번 명절에 안 온다고 했을 때 사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단다. 저는 명자가 알려준 두 번째 기술,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꺼냈습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제 마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내가 괘씸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잃을까봐,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이 무너질까봐 참 무서웠어. 제 고백에 미니의 찻잔 속 수면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만 보았지요. 어머니, 저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집에 오면 늘 혼나기만 하는 어린애가 된 것 같아서요. 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쌓인 소외감이 서려 있었죠. 저는 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주변의 미세한 떨림까지 고스란히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내 욕심 채우느라 너라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배려하지 못했구나. 저는 미니의 말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상대의 아픔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지요. 미안하다. 명절이 너에게 기쁨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지옥이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네. 주방의 시계 소리 째깍째깍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소리 같았죠. 미니의 팽팽하게 날 서 있던 눈매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렸지요.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고부가 아닌 상처 입은 두 여자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에게 진심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명절을 이틀 앞둔 오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폭풍의 전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시누이 옥순의 등장이었죠. 옥순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는 시선이 마치 굶주린 매 같았습니다. 언니, 전 냄새가 왜 이렇게 안 나? 며느리는 뭐하고? 옥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벽을 타고 날아와 주방에서 사과를 깎던 미니의 어깨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옥순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미니를 향해 삿대질을 섞어댔죠. 그녀의 입술은 얄밉게 실룩거리며 독서를 뱉어냈습니다. 미니야, 요즘 젊은 애들 영악하다더니 너도 그러니? 시어머니 혼자 고생시키고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 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과도가 파르르 떨리며 사과 껍질이 끊겼지요. 예전에 저였다면 얘야, 고모 말씀 틀린 거 없으니 얼른 나와라 하며 옥순의 편을 들며 며느리를 더 벼랑 끝으로 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명자가 준 세 번째 기술 단호한 경계 설정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었죠.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에 옥순의 말이 뚝 끊겼지요. 옥순아, 너 지금 내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 송곳처럼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옥수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죠. 아니 언니, 나는 언니 생각해서. 내 생각한다면 당장 입 닫아라. 미니는 내 식구고 내 손님이다. 이 집 안주인은 나고 미니를 가르칠 권리도 나한테만 있어. 저는 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니의 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경련이 제 팔을 타고 느껴졌지요.
내가 명절마다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내 며느리 마음 다치게 하는 말, 내 집에서는 절대 용납 못한다. 옥순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며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단호한 모습에 압도된 것이었죠. 미니가 제 품속에서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숨이 아니라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저는 미니를 지키기 위해 옥순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 단단한 방패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신우이 옥순이가 씩씩거리며 나간 뒷집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거실의 시계추 소리가 똑딱 하고 울릴 때마다 제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도 하나씩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미니는 안방 문지방에 기대어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맑은 우물물처럼 출렁였고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저는 명자가 알려준 네 번째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적극적 경청과 공감, 상대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는 법 말입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미니의 손을 가만히 끌어당겼습니다. 미니의 손끝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아까의 경직됨은 없었죠. 미니야, 아까 고모가 한 말들 참 아팠지? 내가 그동안 그런 말들을 얼마나 견뎌왔을지 생각하니 내가 참 밉구나. 제 말에 미니의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제 손등에 떨어졌지요. 그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가슴속에 가둬두었던 용암이 터져 나오는 듯했죠. 어머니, 저는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집의 일원으로, 어머니의 가족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니의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니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니의 좁은 어깨는 그동안의 세월을 견디느라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안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이 너무 커서 너를 못 본 거야. 미니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꺼이꺼이하며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는 주방의 환풍기 소리에 섞여 오랫동안 묵혀왔던 집안의 캐캐묵은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는 정화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니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곁을 지키며 들어주었지요. 말을 가로막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미니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을 채우던 슬픔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며 공기의 온도가 1도쯤 올라간 기분이었죠. 드디어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새벽부터 전 굽는 소리와 제사 준비로 소란했을 집안이 올해는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차분하고 평온한 아침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명자가 알려준 마지막 5번째 기술을 실행하기 위해 미니를 조용히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미니는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어제보다 훨씬 단단한 힘이 느껴졌지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와 함께 미니의 친정 엄마가 좋아하신다는 한과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미니야, 차례 지내자마자 바로 친정으로 가거라. 내 아들하고 가서 장모님 모시고 맛있는 것 좀 먹고 와. 미니의 눈동자가 커다란 쟁반처럼 동그래졌습니다. 입술이 반쯤 벌어진 채 제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지요. 어머니, 그래도 돼요? 고모님들도 오실 텐데. 저는 미니의 두 손을 꽉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미니의 온기가 참 따스했습니다. 너는 이 집의 종이 아니라 귀한 내 자식이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집도 행복한 법이지.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옥순이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들어왔습니다. 옥순이는 신발도 벗기 전에 소리를 질러댔죠. 언니, 며느리는 아직도 안 나갔어? 우리 온다니까 준비 안 해? 저는 차분하게 옥순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는 바닥을 꽉 누르는 듯 묵직하고 단호했지요. 옥순아, 민이 지금 친정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 집 제사는 간소하게 지내기로 했으니 너도 내 집으로 가라. 옥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언니, 미쳤어? 명절에 며느리를 보내다니. 이게 내 집의 법도다. 불만 있으면 앞으로 오지 말거라. 내 며느리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나도 반갑지 않다. 옥순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제 섯을 퍼런 눈빛에 눌려 아무 말 못하고 짐을 챙겨 밖으로 쫓기듯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옥순의 구두 굽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민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희를 태운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명절날 홀가분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3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한 얼음물을 마신 듯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고개를 내미는 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희가 보내주는 손주의 동영상을 보며 환하게 웃지요. 민희는 이제 주말이면 제 손을 잡고 꽃구경을 가자고 조릅니다. 우리는 고부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명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남긴 그 5가지 말들이 결국 제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 되었던 겁니다. 인정하고 나를 전달하고 경계를 세우고 경청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이 단순한 진리가 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제 며느리의 인생을 구했으며 제 영혼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지금 어떤 말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평생을 지켜온 그 자존심이라는 가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찌르고 있지는 않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환갑이 넘어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온도를 전해보세요. 명절이 고통이 아닌 축제가 되는 기적은 결국 우리 어른들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올봄에는 활짝 핀 꽃처럼 서로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고 진한 사람 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